미국과 유럽의 마감 상황 알아보셨고요. 이슈들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죠.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시장부터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는 좀 방향성이 없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장세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말에 FTS의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3,500억 엔 정도의 추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이틀간 주가 조정 폭이 100엔대에 불과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일본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이익 확정을 위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수 기여도가 높은 고가주라든지 그리고 도요타와 같은 대형주 그리고 미쓰이 부동산이라든지 이 부동산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주식 비중 축소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뒤늦게 증시에 참여한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잠재 자산 가치주라든지 메탄 하이드레이드와 같은 그 테마주 쪽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가 방향성을 찾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개인들 주대 테마주를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 이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시장의 시선이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지수가 3%를 다시 넘어섰고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역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언제쯤 이 기조 자체가 긴축으로 선회될 수 있을까요? 당분간 긴축으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인민은행장이 금융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3분기까지는 현재 그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올해서부터 이제 10년간 7천조 원이 투자되는 도시화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한 중국, 아름다운 중국 사업에 무려 150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되고요. 또 철도부의 그 재편 과정에서 약 450조 원에 달하는 부채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나 지준율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와 달리 인민은행은 국무원 27개 부서 중에서 위상이 23위에 불과합니다. 경제부서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서열 3인데요. 그 성장률을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돌리는 것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제 물가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은 주택 투기를 부추기고요. 중산층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면은 성장의 싹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민은행은 3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이라든지 창고 지도 밖에는 쓸 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는 이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인물들이 임명이 되는데요. 특히 경제 정책을 담당할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지 좀 궁금하고요. 경제 정책 방향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국가 주석하고 그 다음에 류이엔 차오가 이제 국가 부주석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은 그 부총리인 누가 될 것인가를 확정 짓는데요. 부총리에는 장쩌민파의 장거울이 상무위원이 제1부총리가 되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2의 그 경제부총리인 후진타오파인 왕양 전 광동성 청서기가 교통이라든지 공업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류엔동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 그리고 마카이 국무위원은 농업을 담당할 것이라 그럽니다. 새 지도부들은 아무래도 인구 노령화라든지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투자나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 주도 그리고 자원 절약형 혁신 그리고 현대 서비스업, 도농 간의 소득 격차 축소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내륙의
지하 원전 건설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7대 하천 정비 계획 외에도 새로운 소비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코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가구, 가전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그 소비 자극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